네, 마지막 발표는 그 스페인에서 이루어지는 발표인데 그 자기 소개 좀 해주시고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네, 좋습니다. 네, 저는 그, 스트링 AI에서 ML 리서처로 일하고 있는 정세민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여기가 지금 버스 정류장이어서 약간 시끄러울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네, 이 울트라 워커라는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맨 처음에는 저도 그 오픈 클로를 굉장히 처음부터 사용했습니다. 그 클로드봇으로 이름이 있었을 때부터. 근데 이제 얘한테 슬랙으로 업무를 시키고 실제로 일을 맡겨보니까 사실 이 슬랙 인테그레이션이 좀 잘 안 되어 있고 또 굉장히 버그가 있는데 이것들을 굉장히 수정하기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이 오픈클로나 뭐 클로드봇이나 결국 본질은 MCP를 붙인 클로드 코드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클로드 코드에다가 MCP를 붙여서 동작을 시켜보니까 더 잘 동작하고 훨씬 더 잘 워킹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클로드 코드 기반으로 오픈클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왔고요. 이걸 사용하면서 느꼈던 핵심 인사이트 두 가지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맨 처음 첫 번째로 이건 사실 뭐 슬랙에서 모든 사실 뭐 클로드 코드뿐만 아니라 뭐 클로드 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에이전트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이 슬랙에서 어떤 에이전트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거를 슬랙 내부로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슬랙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얘한테 직접 이들을 공유시키고 이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기가 직접 얘기하고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얘가 일을 잘 진행하는지 확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저는 이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휴머 인더 루프. 사람이 어떻게 일을 시키고 이 일들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것.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울트라 워커를 만들어서 슬랙으로 자동화시키고 뭐 AI가 스펙 작성부터 코드 구현까지 총 4단계에 걸쳐서 사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시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제 개인 데스크탑에서 에서부터 뭐 RTX 6008대라든지 B308대에다가 이걸 설치해서 각각 리서치 업무를 시키거나 혹은 제 개인 업무를 시키거나 혹은 이제 그 회사 내에서 어떤 맥락들을 분석하거나 하는 일들의 이, 어, 이 워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처음에는 먼저 콘텍스트를 탐색해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떤 정보들을 가져왔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시키고요. 두 번째로 그럼 내가 뭘 할지 내가 이 당신이 준 작업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처리할지 구체적인 작업 리스트 작성해서 승인을 받고 그거를 진행할지 말지 이 테크 스펙 작성은 이제 좀 생략된 경우가 많은데요. 네. 매우 복잡한 업무일 경우에는 테크 스펙을 작성하고 또 이거를 완료한 뒤에는 부연 및 보고를 하는 시스템. 그래서 총 4단계에 걸쳐서 진행되고 총 3번 내지 3번의 사람의 승인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기존에는 이거를 뭐 전부 그냥 승인해줘 이런 식으로 진행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슬랙 봇 키트 UI로 좀 더 예쁘게 만들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승인이 된다든지 이런 이제 좀 빠르게 웹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사실 내부에서는 그 클로드 코드 스킬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뭐 익스플로어 컨텍스트라는 스킬이 존재해서 해당 스킬에 제가 미리 지시해 놓은 뭐 1000줄짜리 그런 지시들을 전부 내가 읽고 어떻게 그 슬랙과 인테그레이션 하는지 어디서 메모리를 가져오는지 어떤 식으로 검색해야지 더 잘 되는지 또그 어떤 채널들이 존재하고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화이트 스펙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펙 작성해가지고 슬랙 봇을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승인을 받은 경우, 뭐 리젝을 받은 경우
이런 식으로 전부 어프로브와 리젝트 전부 스킬이 존재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리포트 작성해서 이 리포트를 저장시키는 이 저장된 리포트는 이따 말씀드릴 그 하이브리드 설치 벡터DB에 저장돼서 하이브리드 설치로 이후 그 맥락 탐색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제 목적은 제 이름 정샘인데 골뱅이 정샘이라면은 저 대신 업무를 처리해주는 애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제 아이디로 얘가 슬랙에서 텍스트를 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 퍼스널 토큰이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퍼스널 토큰을 사용하는 버전과 봅 토큰 사용하는 버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둘 다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골뱅이 정샘을 하면은 얘가 지금 떠났지만 얘가 가끔씩은 저 대신 일을 해주고 저 대신 응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발견했던 두 가지 핵심은 첫 번째는 이제 휴머니드 루프 사람이 에이전트를 어떻게 동작하는지 실시간으로 관제 및 중재를 할 수 있는 것과 두 번째는 에이전트가 굉장히 사실 장기 기억에서 성능이 안 좋더라고요. 즉 내가 어떤 업무를 같은 스레드로 시켜도 내가 굉장히 알작달을 못하고 그냥 메모리를 잊어버린 듯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업무를 할 때 굉장히 다른 방향을 치거나 혹은 뭐 학습을 잘못된 방식으로 하거나 그런 식으로 잘못 오류를 내뱉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좀 수정하기 위해서 저는 하이브리드 설치 검색 메모리 검색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진영님께서 러스트로 개발해주신 베이시안 BM이시고 그걸 사용해서 하이브리드 설치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뭐 TI나 쿼드란트를 사용해서 벡터DB에 저장하고 TI 사용해서 인베딩을 작성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육하 원칙을 통한 이제 룰베이스의 온톨로지 탑재했는데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이 정보들을 전부 AI가 입력하고 있어서 언제 어디 뭐 같은 사람이 같은 채널에서 질문을 했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유사할 확률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들도 전부 가져오고 심지어 같은 스레드라면 무조건 가져와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 사용자의 질문과 그때 답변했던 것들을 전부 가져올 수 있도록 이런 지능형 메모리 랭킹 알고리즘을 구성해서 이 에이전트의 부족한 메모리를 조금 채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제 이거는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꺼져있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내려가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좀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 같은 게 존재하고요. 이 대시보드 내에서는 해당 스레드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일을 시켰는지 그리고 좀 잘못 명령을 시키면은 이렇게 터미네이트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거 기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시키면은 해당 일에 대해서 얘가 플로우 코드가 했던 답변들을 전부 여기서 관제할 수 있고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얘가 어떤 생각까지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 스레드에서도 유연하게 작동이 굉장히 잘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제 이 클로드 코드를 하나 실행하게 되면은 그 안에 세션이 생기는데 그 세션을 폴크해가지고 또 그 맥락을 이어받아서 새롭게 다음 세션들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보컬러가 왜
작동을 멈췄는지에 대한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그런 맥락들을 회원님께서 저희 질문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가 알아서 과거의 기록, 채널 기록을 스캔해가지고 저희의 러스트 서플라이 서비스가 아웃 오브 메모리 다운됐음을 파악하고 이제 캐시 로직 이슈가 있고 마이그레이션 그 이슈가 있다. 이 세 가지의 이슈를 전부 찾아서 완벽하게 답변을 했던 사례.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그 이전 전체 슬랙 기록들을 이 벡터DB에 넣어놓고 그 벡터DB를 하이브에 서치하면서 이 포함된 거의 모든 100개 이상의 채팅들에 대한 기록을 전부 훔쳤기 때문에 찾을 수 있었던 가능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칸반볼드도 존재하고요. 칸반볼드가 존재해서 지금 어떤 일을 작업하고 있고 어떤 게 실패했고 어떤 게 이제 리뷰가 필요하고 네, 꺼져 있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목적은 이제 이 AI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완벽하게 제 업무를 지향한 게 저희 목표입니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맥락도 잘 모르고 알작탁을 잘 못하지만 이러한 이제 수많은 맥락들이 쌓여가고 이것들 하나로 통합시켰을 때 결국에는 이제 사람보다도 더 맥락을 잘 읽고 잘 파악하고 저보다도 더 일을 잘하는 그런 AI 에이전트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식으로 저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나요? 질문? 네, 질문.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개발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말씀을 잘 못 드릴 수 있는데 지금까지 발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AI 에이전트 안에서의 어떤 원칙을 하는 데에서 전체적인 일의 밸런싱을 만들고 또 그다음에 일의 처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집중됐으면은 지금 발표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인간이 하는 것처럼 좀 더 효율적인 부분들 여기서 쓰고 있는 이런 거 말고 원래 LLM에서 썼던 많은 툴들에 관련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여기도 좀 많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맞는지 또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원래 있던 그 기술적인 분야랑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런 뭐 온톨로지라든지 에이전트 AI에서 얘기하는 내용들하고 이렇게 좀 종합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질문을 정리하면은 이제 지금 나오는 AI들이 서로 많은 걸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대체하는 방향이 맞냐는 질문이실까요 혹시? 네, 맞답니다. 아, 네네. 저는 네, 사실 뭐 되게 재밌는 짤로 이제 2024년에 뭐 AI 프론트 엔지니어, 2025년 뭐 바이브 코더, 2016년 이제 AI 오브 마스터, 2017년 언임플로이드 이 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제가 실제로 이제 그렇게 커리어를 바꿔왔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발표 들으면서 궁금했거든요. 지금까지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은 대부분 파일 시스템을 쓰자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메모리나 이런 거. 근데 이제 원장님은 벡터 검색이랑 비행기 주고를 쓰셔가지고 어떤 점에서 이제 파일 시스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시스템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보면 파일 시스템이 있고 벡터가 있고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는 이제 가제랑 안 어울리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메모리 레이어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그래프도 보려면 그런 부분 맞죠?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만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는 이유가 그다음에 이제 벡터 검색을 넣어야겠다. 그리고 벡터 검색을 넣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네. 일단은 먼저 이 파일 시스템 검색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더듬더듬 찾는 그런 느낌. 왜냐면은 내가 기존에 이런 거 썼다 해서 그 사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런 것도 존재할 것 같으니까 대충 이런 쿼리를 넣어가지고 진행해봐야겠다. 예를 들어서 저기 사과를 찾는다고 했을 때 사과가 뭐 과일 코너에 있을 거니까 과일을 딱 가보자. 굉장히 좀 참적인 접근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저희가 RTS 6천으로 어떤 학습해줘라고 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이제 콘텍스트가 단순히 학습, RTS 6천 이런 것만 잡아서 잡히기가 굉장히 뭐랄까 에이전트 시스템이 과해지고 또 회사의 업무와 실제로 연결되는 순간부터 단순히 파일 시스템으로는 찾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런 시스템인데요. 얘가 어떤 정보를 저장하냐면 이제 누가 이제 언제 어디서 이제 어떤 질문들을 했고 그걸 어떻게 그 질문들 한 사람과 연결을 시키고요. 그 질문 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했는지 그 타임라인들 좀 나와서 이 최신 순으로 전부 정리해서 볼 수가 있고 근데 이럴 경우 굉장히 좋은 게 이 사람이 같은 질문을 했다면은 해당 질문과 과거의 그 질문은 굉장히 유사할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그 해당 질문을 통해서 그 과거의 질문은 검색이 안 걸리죠. 과거의 질문과 연관된 그 스레드 맥락을 읽게 되면은 기존에 AI 자기 에이전트 했던 그 실수들 혹은 패턴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마 했는데 진행했던 그런 패턴들을 얘가 스스로 알고 자기가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지 않고 기존에 했던 것들을 파악해서 더 나은 행동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그래프를 도입한 이유는 사실 벡터 또한 이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벡터도 결국에는 키워드를 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이 키워드가 맞지 않으면 키워드가 아예 다른 거거나 혹은 완전 상관없는 그런 곳에 존재한다면은 이 맥락들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좀 업무에 필요한 온토로지를 직접 구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 더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없는 것 없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